안녕하세요. 이번 환경직 공무원 합격생입니다. 저는 환경공학과 졸업을 앞두고 여러 기업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실패에 쓴 맛을 보았습니다. 노력 대비 잘 오르지 않는 기업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노력한 만큼 결과를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공무원은 그린 뉴딜 정책 등 다른 시에 비해 환경인으로서 더 주도적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이끌려서 더 목표를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의지가 조금 약한 편이라서 학원 현장 강의를 들으며 체계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보며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학원을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중 기술직 공무원 학원으로 유명한 대방열림고시학원을 인터넷에 여러 후기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꼼꼼하고 많은 솔직한 합격 후기들을 보며 학원을 믿고 바로 환경직 종합반으로 등록했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동안 앞자리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수업 시간 1시간 30분 전부터 와서 그날 배울 내용의 예습과 단어 암기를 하는 등 부지런한 수험 생활의 기틀을 닦을 수 있었고, 교수님들과 눈을 마주치고 적극적으로 대답하며 수업에 임하니 정말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 자습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모두 공부에 집중하는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더 의지를 갖고 공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3월부터는 학원을 제대로 다니진 못했지만 1, 2월 짧은 2달 동안 학원을 다니며 각 과목의 공부 습관을 철저히 습득하고 기초를 다진 것이 이후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독학할 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원을 다녔던 1월부터 3월 초까지는 과목들의 개념을 노트 필기하며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과목별로 수업이 진행되면 막 쓸 수 있는 연습장에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들과 판서들을 모조리 옮겨 적고 당일의 노트 정리를 통해 철저히 복습했으며 일요일에 그 노트들을 가볍게 다시 복습하며 어려운 부분은 따로 더 집중해서 보충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원을 다니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바로 대방열린 풀패키지 인터넷 강의를 끊었고, 이를 통해 5월 말까지 환경공학은 6개월 과정 1번, 그 외에 4과목은 모두 2번씩 개념 강의를 들었습니다.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문풀로 넘어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이번 시험에서 혹여나 떨어져 내년 시험을 준비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개념을 먼저 확실히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약 5개월의 수험생활 중 4개월을 개념 정리에 몰두했습니다. 6월 중순인 시험까지 약 3주가 남았을 때는 모든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출문제 강의만을 들었습니다. 틀렸거나 어려운 혹은 헷갈렸던 개념을 찾아서 기본서와 노트에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개념을 반복적으로 정리 복습했습니다. 국어는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인 문법을 확실히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철민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정말 어려운 문법도 쉽고 간단한 예시들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수업을 들은 문법 내용은 A4 용지에 깔끔히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고 일요일마다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를 통해 문법 문제들을 오답 정리하며 개념 정리 파일을 여러 번 회독함으로써 웬만한 문법 문제는 맞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법은 교수님의 도움과 본인의 복습으로 확실히 잡아놓는 것이 좋지만 그 외의 문학과 비문학 그리고 한자는 본인이 스스로 꾸준히 접하고 공부하며 조금씩 쌓아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자에는 크게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교수님 요약집에 있는 빈출사자성어만 암기하였습니다. 문학과 비문학은 다른 강사의 기출문제집을 사서 풀면서 연습했습니다. 기출문제에 나오는 작품들을 교수님 기본서에서 찾아 정리했고, 비문학은 3일에 한 번 한두 지문 문제를 풀면서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연습했습니다. 영어는 사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지만 다소 생소한 공무원 영어 단어나 몇몇 문제 유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건영 교수님 영어 단어집을 항상 끼고 살면서 암기했습니다. 통학하는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 등 짜투리 시간에 표시해놓은 단어들 위주로 암기해서 매 주마다 시험을 보는 영어 단어 분량은 5회독 이상을 했습니다. 또한 이 2400단어집을 다 암기하면 심화 버전인 333동이어 단이어 단어집도 제공되는데, 이 단어들은 정말 어렵지만 이것까지 전부 외운다면 공무원 영어 문제에서 단어로 막힐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어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했다면 책상에 앉아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둔 것은 역시 문법이었습니다. 오건영 교수님 문법 강의는 다양하고 재밌는 암기법과 예시, 그리고 문장들을 통해 문법을 아예 처음 배우는 사람들조차 즐겁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저 역시 관사와 가정법, 도치구문 등 비교적 어려웠던 문법들을 오건영 교수님 수업을 통해 확실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독해 부분은 박동현 교수님의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초보 수험생의 시각에서도 쉽고 부드럽게 독해가 가능하게끔 독해의 접근 방식을 알려주셨고, 독해 문제 유형에 따른 접근법과 선지를 이용한 여러 팁들을 알려주셨는데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사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과목이기 때문에 강하영 교수님의 스토리텔링 방식의 강의는 한국사의 이해와 재미가 배가 되는 강의였습니다. 기본서와 서브노트 그리고 연습장을 함께 펼쳐놓고 교수님의 판서를 연습장에 옮기는 동시에 책과 서브노트에도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복습을 할 때 새 노트를 꺼내서 연습장의 판서를 기본 골격으로 새로 정리하면서 기본서와 서브노트에 표시한 부분 중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신 사료도 꼼꼼히 읽었으며 노트 정리 후에는 수업 때 나눠주신 OX 퀴즈를 풀면서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정리 노트를 꼼꼼히 2회독한 후 기출문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념 노트에 틀린 문제의 개념을 표시하고 생소한 사료나 선지는 포스트잇에 써서 관련 개념 옆에 붙이며 단권화 작업을 했습니다. 노트 정리할 때 팁을 드리자면 가능한 여백을 많이 두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문제 풀이를 하며 본인이 부족한 개념들을 보충하거나 표시하기가 수월합니다. 화학은 5과목 중 가장 열정적이고 즐겁게 임했던 수업입니다.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목소리와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강의력은 물론이고 판서를 매우 깔끔하게 해주셔서 새로 노트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념들이 이미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 시작 전 지난 수업 때의 개념을 구두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제가 공부했던 것을 끄집어내어 대답을 하면서 복습하는 과정이 이해는 물론 공부하는 즐거움과 의지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출문제 강의는 시간 관계상 완강하지 못하고 절반 정도 듣고 갔습니다. 교수님이 매우 강조하시는 피드백을 정말 철저히 하기 위해 문제와 선지에 관련된 개념을 빠짐없이 피드백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100여 문제를 철저하게 피드백했더니 이후 다른 문제를 풀 때 관련 개념들이 저절로 이미지화가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직 화학시험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 아까울 정도로 시험이 많이 쉬웠지만 예전 기출문제들을 본다면 이런 개념 복습과 끊임없는 피드백이 수반된 학습 과정이 화학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맞히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공학은 평혜림 교수님께서 수업 때 주로 판서를 통해 설명하시고 나서 기본서를 통해 다시 한번 복습을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수업을 한번 집중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2회독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잊어버릴 만한 중요 개념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수업만 집중해서 완강해도 중요 개념은 몇 회독을 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후에는 교수님이 강조하신 대로 노트 필기를 깔끔하게 한 후 기본서 연습 문제를 풀면서 보강했으며 일요일에 노트를 한 번 더 복습했습니다. 실강 이후 저는 교수님 조언에 따라 수질과 대기 부분 인터넷 강의를 하루에 2강씩 동시에 듣고 정리했습니다. 법규 역시 전부 다 보진 못해도 교수님이 알려주신 암기법과 꼭 보라고 한 법규 부분들 위주로 눈에 익을 정도로 보며 자연스레 암기했습니다. 이번 지방직 시험에선 법규 문제가 이전보다 많이 출제되었지만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교수님께서 집어주신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서 무리 없이 모두 맞출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문제풀이를 못했지만 대신에 개념 노트를 3회독을 하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여러 번 회독한 것만으로도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고 교수님 말씀대로 개념의 반복이 훨씬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 개념을 정리하면서 연습 문제나 관련 기출 문제를 통해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병행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일임 교수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다른 잡담을 거의 하시지 않고 정말 알차게 수업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업이 지루하지 않고 강의에 완전히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 눈을 잘 봐주지 않으셨지만 앞자리에서 열심히 대답하고 질문하며 끊임없이 눈을 마주치려 노력했을 만큼 환경공학 수업 역시 정말 알차고 즐거웠습니다. 면접 준비는 학원에서 제공해준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 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시 현안 전공 질문, 인성 질문, 공직관 질문, 사회 이슈 5분 스피치로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준비했습니다. 시 현안은 서울시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사회 이슈는 학원 진통 카페에 올라온 공무원 면접 대비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인성 질문은 제 경험 정리를 기반으로 정리했고, 공직관 질문은 타 카페와 유튜브를 참고하면서 저만의 공직관을 경험과 연관지어 만들었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써놓고 암기는 했지만 막상 면접장에서 암기한 대로 답변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스터디 활동이나 학원 모의 면접에 참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실전 연습이 부족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한다면 내용 정리만큼 실전 연습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장에서 전공 질문을 제외하고는 제가 준비한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아서 초반에 많이 당황하고 다소 힘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되 최대한 일관성 있고 의연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면접관분들께서 제게 경청해주시고 리액션도 잘해주셨으며 당황한 저를 배려하고 달래주셨을 만큼 많이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러니 면접을 너무 긴장되는 평가의 절차라고 생각지 말고 한참 이 선배들과 대화하는 자리라고 편하게 마음먹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취업 준비에 실패를 겪고 도피처로서 공시에 뛰어든 점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의지가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터디 플래너에 기록해온 학업량들을 보면서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또한 시간에 많이 쫓기며 공부했지만 정말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날에는 공부 시간을 줄이고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영화를 보면서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시험 전날까지 대부분의 과목을 거의 개념 정리만 겨우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시험을 포기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시험 경험을 위해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방직 시험이 유달리 쉽게 나온 것, 개념 정리하며 제가 많이 본 내용들이 운 좋게 많이 출제된 것 등 시험운이 따르게 되어 생각보다 좋은 성적으로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과 운이 작용할지 모르기에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